네, 지금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회담에 들어가기 앞서서 모두 발언을 했습니다. 관련된 모두 발언 내용을 조금 정리하면서 질문을 나눠 볼 텐데요. 지금은 김영준 국방대 안전부장대학원 교수, 그다음에 석병원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먼저 이 현 방위비 부분의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들으셨는지 먼저 김영준 교수께 질문을 드립니다. 예, 사실 방위비 분담금 얘기는 오랫동안 해왔죠. 저희가 예상한 대로 대통령께서 화두를 던지셨고, 중요한 거는 이거를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만큼 이제 끌어올렸을 때 우리가 어떤 상응 조치를 받을 수 있느냐가 사실 우리의 관심사였습니다. 방위비를 올리는 자체는 이제 더 이상 놀라운 뉴스는 아니고요. 일본 같은 경우도 지금 방위를 했을 때 원자력 추진 잠수함 얘기를 일본 총리가 새로 꺼냈습니다. 네. 뭐 색다른 얘기는 아니지만 우리는 문재인 정부 때부터 계속 원자력 추진 잠수함 추진했었는데 그렇죠. 문제는 해결료를 확보하는 게 현재 한미 원자력 협정 상황에서는 20% 이하의 전홍축은 가능하지만 그 이상은 사실 미국의 매번 승인이 필요한 상황이라 지금 했던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 관련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과 묶어서 대통령께서는 어떻게 보면 공개적인 장소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결단을 촉구하는 원자력 추진 잠수함에 대한 해결료를 사용할 수 있게 결단을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고요. 네.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정상회담 중에 결정을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끝나는 이제 후속 조치 비행기 안에서 참모들과 얘기를 나눌 수도 있는데 현재까지는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긍정적이다라고 많이 알려져 있고요. 저희 조현 외교부 장관, 위성락 안보실장 굉장히 신중하신 분들인데 조금 긍정적으로 많이 얘기를 하는 걸로 봐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방위비 분담하고 연결해서 안보 문제의 패키지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에 물꼬가 좀 트이는 모양새다. 오늘은 그런 확인 도장을 찍는 자리다.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석병원 교수께는 이제 관세 협상 관련해서 이제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모두 발언에서 대미 투자 확대를 통해서 미국의 제조업 부흥을 지원하고 조선 협력도 확대하겠다 이렇게 발언한 모습이 있었는데 모두 발언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예, 지금 미국과 한국 간에서 관세 협상에 있어서 가장 큰 교착 상태를 이루고 있는 문제는 3,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에 있어서 현금 투자 비중을 어떻게 하느냐였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미국에서 얘기를 하기를 한국이 조선업 부흥에 있어서 조선업 투자 비중을 늘리는 무슨 패키지를 제시를 했다라고 언급이 미국의 고위 관계자로부터 있었는데요. 그런 쪽으로서 한국이 뭔가 새로운 안을 제안함으로써 양측의 이견을 좁힌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을 시사하는 듯한 발언으로 보였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은 이번을 계기로 한국과 미국 간의 관세 협상을 타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아진 그런 뭔가 희소식이 아닌가 하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좀 세부적인 것은 실제로 관세 협상이 타결될지 안 될지는 앞으로 좀 더 지켜봐야 되는데요. 뭐 일말의 기대를 갖게 하는 그런 언급이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이번 이제 정상회담을 통해서 관세 협상이 최종 타결될 것이냐, 아니면 어떤 양해각서 수준의 어떤 합의문이라도 도출이 될 것이냐, 아니면 노딜 정도에 그칠 것이냐, 좀 이렇게 의견이 분분한데 교수님께서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저는 사실 이번에 정상회담 모두 발언을 듣기 전까지만 해도 뭔가 스몰 딜, 잘하면 스몰 딜 정도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요. 이번 모두 발언 전에 양측의 정상들이 하는 발언들이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는 그래도 최소한 어느 정도 큰 틀의 합의라든지 MOU 정도는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예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뭐 조선업 분야에 대해서 대미 투자를 늘리는 그런 안을 통해서 미국과 한국 간에 좀 거리가 좁혀진 것이 아닌가 하는 좀 긍정적인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김영준 교수께 질문을 드리면 이제 앞서 계속 얘기가 나온 것 중에 하나가 김정은 위원장과의 만남이 불발됐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트럼프 대통령 역시도 시간을 이번에 맞추지 못했지만 노력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죠. 즉 북한과의 관계 설정 계속할 가능성이 높아진 거네요. 네, 뭐 지금 대단히 사실 온 국민의 관심의 뭐 한 90%는 김정은 위원장 만나냐 이런 것들로 특보들이 이어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마 관세 협상일 텐데요. 지금 트럼프 위원장은 사실 제재 얘기도 했고, 그죠? 엊그제도 조건 없이 만나는 걸 계속 원한다. 그래서 원산 방문설부터 평양 방문설, 뭐 판문점 저번처럼 회동하는 것들 여러 가지 설들이 지금 쏟아져 나오곤 있는데 현재 시간 기준으로는 아직 김정은 위원장이 화답을 안 한 걸로, 그리고 최정희 외무상이죠, 실무자가 지금 러시아에 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현재 현 시간부로는 아직 만나지 못하고 있다. 모르죠, 뭐 또 오늘 밤이든 내일 아침이든 김정은 위원장이
깜짝 연락이 오면 굉장히 저희가 바빠질 수도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사실 에이펙에 온 김에 만나는 것도 좋지만 지금 굉장히 트럼프 대통령이 과감할 정도로 김정은 위원장 문제에 지금 가중치를 두고 있다. 사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원한 대로 잘 가지 않고 있고 또 하나는 중동 문제는 이제 마무리 단계예요. 그리고 이제 미중 간의 갈등은 여러 가지 정상회담으로 풀겠다. 그럼 남은 건 뭐죠? 바로 중간선거 이전에 김정은 위원장과 내년 노벨 평화상이 됐든 노력을 하는 문제만 남은 겁니다. 이런 면에 있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이재명 대통령과 그런 궁합을 토대로 김정은 위원장을 대화의 장으로 불러일으키는 이제 시간 문제가 되는 것 같고요. 그런 면에 있어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속적으로 러브콜을 보낼 걸로 예상이 됩니다. 네, 뭐 전반적인 모두 발언 이야기를 해봤기 때문에 이제 한창 이제 회담이 진행 중이 되겠죠. 오늘의 회담 분위기를 어떻게 예상하는지 총평을 좀 듣겠습니다. 이번에 먼저 좀 이야기를 해주신다면요. 예, 오늘 회담에 앞서서 우리 측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취향을 뭐 맞춰가지고 금관이라든지 네. 이런 여러 가지 선물도 준비를 하고요. 또 훈장까지 수여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이 회담의 분위기를 상당히 좋게 만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모두 발언을 통해서도 양측의 좀 합의를 앞서서 여러 가지 이견이 좀 일부 진전이 있는 듯한 분위기가 보였기 때문에 상당히 회담 분위기는 예상했던 것보다는 좀 좋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뭐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이번에 회담을 통해서 그래도 최소한 큰 틀에서의 합의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나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더 이상은 이 관세 협상에 대한 불확실성이 좀 일부라도 좀 해소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저는 생각보다 너무 잘 되고 있어서 네. 뭐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냐 마냐가 성공과 실패는 아니고요. 지금 이재명 대통령 말씀하신 한미의 그 포괄적 전략 동맹 그리고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공개 자리에서 아주 대놓고 얘기를 잘 하신 것 같아요. 예, 이거 상당히 저는 좀 파격적이라고 오해가 있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네. 이런 부분들은 사실 그 바로 직전에 타케치 수상 만나서 원자력 추진 잠수함에 대한 긍정적인 사인을 보냈다고 봤을 때 우리는 와이낫인 거죠. 와이낫. 우리도 해달라. 네. 우리도 방위비무장 올릴 거고 관세 협상도 잘 풀어가는 과정에서 그럼 우리한테 줄 수 있는 거는 김정은 위원장과는 중장기 과제. 하지만 단기 과제로서 이러한 원자력 추진 잠수함 그리고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을 자연스럽게 연결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사실상 확답을 받아내기 위한 굉장히 잘 계산되고 잘 조율된 그런 회담 준비였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 잘 끌고 가시고 있고요. 이대로 회담이 잘 마무리가 된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하지 못할 실제 실익을 많이 확보하는 그런 회담이 될 걸로 예상을 합니다. 예, 지금 저희가 화면으로는요, 지금 정상 오찬겸 회담 전에 지금 모두 발언을 하는 양 정상이 모두 발언을 하는 모습을 저희가 조금 전에 영상을 지금 화면으로 보여드리고 있고요. 지금은 이제 국립경주박물관에서 오찬겸 회담이 비공개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오늘 열리는 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국빈 방문이라는 것이 지금까지는 서울에서 이루어졌었는데 지방에서 열리는 국빈 방문으로는 또 처음이거든요. 경주에서의 오찬겸 회담에 담긴 의미는 뭐라고 보시는지 석병훈 교수님께 여쭙겠습니다. 예, 경주라는 곳에서 사실 이번에 에이펙 정상회담을 하면서 회담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그 미국 정상이 서울이 아닌 지방 도시에서 정상회담을 하는 것은 이례적인 경우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 경주라는 지역에서 정상회담을 하면서 우리 문화와 그 전통 이런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분위기가 더 부드러워지는 그런 측면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우리가 K-컬처라는 것을 또 강조를 하는 것이 하나의 테마가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음식부터 해가지고 다양한 문화 이런 걸 통해서 양국이 거리를 좁히면서 앞으로 동반해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만드는 것이 더 뭔가 정상회담의 분위기랑 그다음에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예. 특히 이제 경주에서 한미 정상회담이 열린다고 했을 때 경주에 뭐 많은 장소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많은 문화유산도 있고 그런데 그 중에서도 국립경주박물관을 회담 장소로 택한 것은 어떤 배경이라고 봐야 될까요? 중앙박물관 지금 바빠서 난리잖아요. 거기가 예. 제일 좋아하실 수도 있어요. 예.
지금 굉장히 많은 인파들이 K-팝 데몬 헌터스 때문에 몰리고 있는데 지금 경주 박물관을 세계에 소개했단 말이죠. 트럼프 대통령은 아마 K-팝 데몬 헌터스는 못 봤을 것 같은데 대통령이 사랑하시는 이방카의 아들딸, 트럼프 주니어의 아들딸들, 손주, 손녀들은 보고 아마 앞에서 노래를 불러댈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걸 박차고 일어나서 이런 K-컬처를 트럼프 손주, 손녀까지 초청하는 행사로 이어갈 수 있고요. 지금 사실 경주에서의 어떤 효과, 사실 오래전에 이미 계획은 됐지만 K-팝 데몬 헌터스로 인한 전 세계의 열풍, 지금 할로윈 바로 이번 주 금요일 날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옷도 10위부터 7가지가 K-팝 데몬 헌터스 옷이라고 봤을 때 이런 것들은 진짜 기가 막히게 누가 계획한 건 아니지만 굉장히 많은 국군 위상 증진의 효과를 누리고 있다. 저는 굉장히 탁월한 선택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제 정상회담의 의제로 넘어가 봐야 될 텐데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이 3,500억 달러에 대해서 어떻게 해법을 갖고 나올 것이냐라는 부분인데 이거를 나눠내느냐, 뭐 원화로 내느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어느 부분까지 좀 얘기가 된 것 같습니까? 일단은 나눠내는 것으로는 의견이 좁혀진 것으로 보여지고요. 왜냐하면 지금 정상회담 전까지 얘기가 나온 것으로 보면 3,500억 달러 중에서 미국이 요구한 것이 2,000억 달러를 현금으로 납부를 하는데 8년에 걸쳐서 250억 달러씩 납부하는 거, 그리고 나중에 나머지 1,500억 달러 같은 경우는 보증 등의 형태로 납부하는 것을까지 미국이 제안을 했다라는 것이 보도를 통해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측의 입장은 1년에 150억 달러 내지 200억 달러까지 해서 10년에 분할 납부하는 것이 우리의 마지노선이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그 기준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외환시장에 충격을 주지 않고 납부할 수 있는 금액이 1년에 150억 달러에서 200억 달러다라고 한 것이 그 근거가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간극을 얼마나 좁혔는지가 관건인데요. 지금 우리나라의 그 협상에서 가장 큰 지렛대라고 보여지는 것이 미국의 언론에서도 지적했듯이 조선업에서의 협력, 이것이 한국이 가지고 있는 가장 강한 협상 무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 정부에서 조선업에서의 투자를 늘리겠다라는 것을 제안함으로써 뭔가 1년에 납부할 수 있는 투자 금액을 갖다가 외환시장에서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로 좁히는 방식으로 협상을 해서 이견을 좁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뭐 조선 협력 부분에 대해서 앞서서 얘기를 강하게 했다 보니까 이 부분이 큰 지렛대가 될 수도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뭐 제일 크죠. 마스가라고 저희가 부르는. 사실 이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 제기한 게 아니고 제 군사학계에서 미국 군사 전문가들이 20년 전부터 중국의 시빌딩이 밀린다고 군함을 위주로 태평양 전략이 다 훼손된다 이거죠. 그래서 네이버 워칼리지 같은 데는 차이니즈 메리타임 디파트먼트라고 중국 해양만 담당하는 교수진을 수십 명 채용하면서 이미 2000년대 초반부터 미국의 조선업의 붕괴를 굉장히 많이 자성한 목소리가 있었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걸 캐치프레이즈로 딱 잡은 겁니다. 그래서 임기 시작할 때 첫 전화 기억나시죠? 우리 대통령한테 처음 하시는 말씀은 우리의 조선업을 한국이 도와주면 좋겠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실용주의적인 어떤 접근법을 봤을 때 마스가는 저희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역할 중에 하나가 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뭐 관세든 안보 패키지든 다 할 수 있고요. 만우가 얘기도 나오죠. 미국의 지금 빅데이터 센터 때문에 엄청나게 전기가 모자릅니다. 그래서 원자력 발전소를 빨리 만들려고 트럼프 대통령이 과감하게 밀어붙이는데 미국 스스로 못 만든다. 다 아시지만 웨스팅하우스는 사실 디자인 컴퍼니이기 때문에 우리의 두산이나 이런 것들이 가서 해야 됩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저희 마스가에 대한 어느 정도 의견이 좁혀지면 바로 만우가로 가서 두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원자력 산업들의 부흥기가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조선업 그리고 원자력 산업으로 이어지는 우리와 한국과 미국 간의 포괄적 전략 동맹의 격상 이런 것들 앞으로 이제 보게 될 것이고요. 오늘 회담에서는 그런 것들에 대한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김해 공항에 도착을 했는데 도쿄에서 출발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방한 전에 먼저 일본을 다녀와서 일본 다카이치 총리와 정상회담도 하고 또 미일 무역 합의에 서명을 했단 말이죠. 이 합의는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하고 또 그 서명한 내용들이
뭐 정확히 막 전해지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그런 게 우리 협상에도 좀 영향을 줄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당연히 일본과 미국 간의 그 협상은 우리와의 협상에 있어서 일종의 기준이 될 수도 있고요. 예. 또 우리의 협상력을 약화시킬 수 있는 그런 근거도 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미국과 일본과의 협상에서 중요하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두 가지 정도를 추려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미국과 일본 간의 그 기존의 무역 협상 5,500억 달러를 일본이 투자하겠다 한 것을 갖다가 이행을 하겠다라는 내용의 문서에 서명을 한 거. 예. 이것을 주의 깊게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다른 것은 히토류에 대해서 공급망을 확보하는 거에 대해서 양국이 협력을 하겠다라는 것을 주의 깊게 볼 수가 있는데 히토류 같은 경우는 중국이 히토류를 무기화하고 있고 이것이 중국이 미국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인 것이 지금 증명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미국이 중국에 대응하기 위해서 일본과 히토류 공급망의 협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네. 그런 움직임의 일환으로 이번에 양국이 문서에 서명을 한 것이다라고 보여지는데 예. 우리와도 비슷한 종류의 히토류 공급망 협력을 추진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미국과 일본 간에 5,500억 달러를 투자를 하는 것과 관련해서 미국과 일본의 무역 협상에 대한 그 이행을 앞으로 성실히 하겠다라는 문서에 서명한 것은 5,500억 달러를 투자를 어떤 식으로 할지, 어떤 산업에 투자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세부 계획을 미국에서 일단 발표를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전력이라든지 에너지, 그다음에 AI 산업에 대한 기반 시설에 대해서 일본 기업들도 유수의 기업들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투자가 진행된다고 발표가 됐는데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대미 투자하는 것에 대해서 일종의 기준이라든지 참고 사항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우리가 어떤 식으로 미국에 투자를 할지, 그다음에 미국과의 협상에 임해야 될지를 우리 정부는 참고해서 전략을 짜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잠깐 이야기를 해주셨지만 이제 일본의 대미 투자의 절반 이상이 이제 전력과 에너지 쪽으로 집중되다 보니까 이거 생각보다 리스크가 크지 않고 오히려 투자에 대해서 제대로 된 협상한 거 아니냐라는 평가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우리나라한테 어떤 좀 시그널 또 아니면 키를 줄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도 지금 뭐 당나라 황제인데 뇌물 바치듯이 자꾸 묘사하는 분위기가 있어 굉장히 걱정인데요. 이거 그 발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네. 투자잖아요. 투자입니다. 우리가 공물을 갖다 바치는 조공이 아니란 말이죠. 일본 같은 경우 이런 것들을 활용해가지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투자 방식으로 갔을 때 이익의 몇 프로를 가져오느냐 또 다른 부분들에 어떤 양보를 얻어내냐 이렇게 보신다면 굉장히 이번에 3,500달러 관련한 특히 이제 2,500달러 관련해서 어떤 식으로 우리가 그림을 그려서 상승할 수 있는 곳에 투자를 하고 거기에 우리가 관련된 산업들을 어떤 식으로 발전시킬지 아이템을 많이 뽑을 수 있고요. 그 안에 이제 전력, 에너지 이런 산업들이 당연히 포함이 됩니다. 반도체나 이런 것들도 우리가 거론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좀 생산적인 자세로 접근을 한다면 좋은 아이디어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 논의를 해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석 교수님께 질문을 드리면 보통 이제 투자를 할 때 제일 처음에 논란이 됐던 부분이 어디에 투자할지를 미국이 정할 것이다. 그리고 투자한 거의 수익금은 나눠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과연 이것이 맞는 협상이냐라는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예,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지금 정부 부분에서 3,500억 달러에 달하는 자금을 미국에 투자를 하는데 네. 미국이 어디에 투자할지를 정하고 그다음에 원금을 회수할 때까지 투자 수익을 갖다가 미국과 한국이 5대5로 나눠 갖는다라는 것이 사실 투자를 했다가 손실을 보게 되면 우리 재정이 낭비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불합리하다라고 지금 보여집니다. 그리고 미국이 투자처를 정하니까 상당히 위험한 곳에다가 투자할 가능성도 크다이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불합리하다고 느껴져서 이 투자를 어디에다 할지에 대해서도 우리의 의견이 반영돼야 된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이 투자 수익을 원금을 회수할 때까지는 투자 수익을 상당히 우리가 많이 가져가야 된다라는 것은 당연히 우리 입장에서는 요구해야 된다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일본의 입장에서 일본이 상당히 뭔가 어떤 식으로 협상을 임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일본의 기업들이 상당히 미국의 투자에 참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투자한 곳도 미국의 AI 기반 산업 기반을 지금
기반의 산업에 투자를 하는 거, 그다음에 전력망 구축에 투자하는 거, 이래서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적은데 투자를 한 것처럼 지금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협상에 임한 전략을 좀 상당히 벤치마크를 해가지고 우리도 그런 식으로 협상에 임할 필요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무턱대고 협상을 빨리 타결하지 않고 기간을 끌면서 버틴다고 해가지고 우리의 협상력이 올라가는 게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이런 와중에 일본도 미국과 협상을 타결하고 중국도 협상을 타결하고 이렇게 되면 미국에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규모가 중국과 일본이 한국보다 훨씬 큽니다. 그래서 미국의 입장에서 봤을 때 상대적으로 중국이나 일본이 한국보다 협상력이 강하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중국과 일본이 협상을 먼저 체결한 다음에는 한국에게는 상당히 오히려 더 터프하게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좀 무턱대고 협상을 뒤로 미룰 게 아니라 좀 일본의 협상 체결 과정이나 그런 협상한 내역을 좀 면밀하게 검토를 해가지고 적절한 시점에 협상을 체결할 가능성 하는 것이 현명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김 교수님 지금 시간을 늦추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얘기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시간은 우리 편이다. 지날수록 우리한테 유리해질 수도 있다라고 하지만 일단 중국이나 일본과 협상을 해놓으면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 범위가 더 줄어드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도 당연히 상식적으로 맞는 말씀이시고요. 또 그들이 고려하지 못한 여러 가지 아이템들이 또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사실 그래서 미국과 여러 가지 이제 트랙 1의 대화도 중요하고 트랙 1.5라고 하죠. 전문가들과 그쪽의 비즈니스 리더들이 모여서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 미국이 또 필요한지 우리가 생각지 못한 부분들에 대한 아쉬움들이 또 긁어서 나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석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들을 많이 고려해서 저희가 이거 샷바 싸움 아니거든요. 이번 협정 말고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인해서 급하게 가진 않되 그렇다고 해서 중국, 일본이 나머지를 다 가져갔으니까 우리 남은 게 없다라는 마음도 꼭 맞지는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같이 긴 호흡을 갖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마 관세협정 관련해서 협상문이 나오진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많은 분들 예상을 하시는데요. 네. 저희 안보 관련 협상문이라든가 기타 등등이 또 있기 때문에 한미 관계는 씨름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보시면서 같이 연동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말씀하신 것처럼 관세 협상에 대해서는 뭐 합의문이 나올 가능성이 좀 낮지 않냐 이런 분석이 있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안보 협상과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좀 합의문이 마련됐다 이렇게 또 전해지더라고요. 그래도 미국은 관세 협상이 타결돼야 안보 합의문도 발표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이지 않습니까? 뭐 그런 부분도 있었겠는데 지금 위성락 실장이 굉장히 신중한 분인데 한미 안보 협상 관련해서 좀 입장이 나올 수 있다라고 흘렸어요. 이거는 굉장히 좀 퍼센트 높을 때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한미 안보 협상 중에 뭐 분담금도 있지만 지금 한미 원자력 협정이라든가 말씀해 주셨던 대통령께서 강조한 원자력 추진 잠수함 관련한 내용들에 대한 굉장히 두리뭉실한 포괄적인 동의안만 얻어도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첫 물꼬를 잘 튼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히 이제 한미 원자력 협정은 우리가 진짜 오래 기다렸잖아요. 사실상 문서상에는 미국이 승인하면 다 됩니다. 근데 그 승인 자체가 필요하냐가 이제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지금 일본 수준의 협정으로 아마 개정이 될 것으로 보이고 이런 것들만 이룬다면 옛날에 우리 미사일 사거리 제한 풀었을 때 기억나시죠? 여야 없이 세대 할 것 없이 온 국민이 좋아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번에 이런 것들을 좀 끌어낼 수 있는 첫 걸음만 뛴다고 그래도 우리 입장에서는 조급할 게 없다. 굉장히 많은 것을 얻는 회담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